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ATPN 컨설팅 미파 제조혁신 실무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미파 제조혁신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작에 앞서서 먼저 본 강의를 진행할 담당 교수 소개를 드리도록 하면, ATPN 컨설팅 대표이면서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인 권오운인 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조혁신 활동 분석 기법 관련한 고장, 불량, 현상의 물리적 해석, PM 분석 실무에 대한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 교육 내용의 활용 분야입니다. 첫째, 품질 보전 진행 시 원인 분석 도구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 문제의 참원인 도출, PM 분석을 추진하는 실무가 됩니다. 세 번째, 고장, 불량, 재의 제로화를 위한 분석 수법으로 PM 분석이 활용됩니다. 내용 구성 목차입니다. 첫째, PM 분석 관련 기초 개념. 두 번째, PM 분석 방안과 특징. 그다음 세 번째, PM 분석의 구체적 진행 방법. 그리고 네 번째, PM 분석 실시 사례로 된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항에 PM 분석 관련 기초 개념입니다. 첫째, PM 분석 관련 기초 개념으로서 만성로스와 돌발로스의 불량률과의 관계됩니다. 세로축이 불량률이고 가로축은 시간의 경과입니다. 이 불량률로 했는데 고장률로 해도 됩니다. 불량률인 경우에 일정한 불량률 수준에서 계속 발생되는 이런 것을 만성로스로서 만성불량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또 불량이 뛰는 이런 형태는 또 돌발로스로서 돌발불량이 됩니다. 이 일정 수준의 높은 불량률을 극한치까지 다운하기 위한 활동이 또 있고, 또 이것을 제로로 하기 위한 활동이 있는 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돌발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 문제는 보건적 문제입니다. 원래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서 보건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보건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활동은 열화 보건 또는 약정 개선 활동을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수준 불량률에서 극한치까지 다운하기 위한, 이것은 혁신적인 문제입니다. 극한 상태로 내리기 위해서는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미개란 방멸 PM 분석이 활용됩니다. 극한치에서 제로화하기 위한 이 방안도 역시 이제 PM 분석이 활용됩니다. 그다음 이어서 PM 분석 관련 기초 개념으로서 만성로스의 원인 구조입니다. 만성로스가 발생하는 원인 구조로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왼쪽에는 각각의 발생 원인이 이 분리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은 발생 원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서 원인은 하나가 되지만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많고, 또 그때마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복합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또 그 원인의 조합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이 복합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이제 이와 같이 많이 있는데, 이
만성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발생 원인들을 모두 제거해야만 문제가 만성로스 기로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M 분석의 방안과 특징입니다. PM 분석의 방안과 특징으로서 먼저 PM 분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 때 PM 분석이란 중점주의의 약점 커버를 위해서 JIPM의 이 백세 국부 이걸 일본말로 시로세 군이오 이렇게 그랬습니다. 시로세 군이오 당시의 상무가 만든 만성로스 제로로의 방안이 PM 분석입니다. PM 분석이란 이름의 유래는 현상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SOP 현상은 피노미너 물리적 피지컬리 SOP 메커니즘과 포행과의 관련성 분석 기법에서의 M과 M 따서 PM이다. 이렇게 해서 PM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PM이라는 용어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PM 분석입니다. 특히 PM이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생산 보전, 예지 보전, 예방 보전 등 다양한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또 PM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현상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메커니즘과 포행과의 관련성 분석 기법 할 때의 PM이 되는 의미입니다. PM 분석 방안 특징으로서 PM 분석의 단계별 진행 방법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는데 PM1은 현상에 명확합니다. 우선 현상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불합리 현상의 명확함이 층별화를 하도록 하는데 현상이라는 건 이제 불량 현상 또는 고장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불합리 현상에 대해서 PM 분석 2단계부터 진행됩니다. PM2는 물리적 해석입니다. 불합리 현상의 물리적 해석 실시가 됩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분석하는 그런 어림짐작 내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물리적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방법은 형태가 A와 B의 C가 D하다 형태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PM3는 성립한 조건입니다. 물리적 해석 이것을 성립시키는 조건의 정리입니다. 물리적 해석에서의 이 A, B, C 측면에서 성립하는 조건을 주고 근데 이것을 좀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길을 가다가 그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상이다 하면 넘어짐 현상 넘어짐 물리적 해석 굳은 밑면과 땅 표면과의 마찰 계수가 작다 이렇게 해서 A와 B의 C가 D가 형태가 됩니다. 성립하는 조건은 굳은 밑면 불량 땅 표면 불량 매개물 불량 이 될 때 물리적 현상이 물리적 해석에서의 이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 표면이 불량이라도 넘어짐이 일어날 수 있고 굳은 밑면이 불량이라도 넘어짐이 일어날 수 있고 매개물이 불량이라도 넘어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어서 PM4는 이제 포엠 요인의 리스트업입니다. 포엠이라는 것은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를 의미하는데 이 포엠 1차 요인의 조사를 먼저 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엠 요인에 대한 모두 조사를 하고 리스트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해서 포엠 요인 1차 요인 조사를 하고 또 B에 대해서도 포엠 요인 1차 요인 조사를 하고 C에 대해서도 포엠 1차 요인 조사를 하고 이어서 이제 확인 후에 또 2차 포엠 2차 요인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1차를 대상으로 또 2차 요인 1차 요인 중에서 조사 결과 NG 항목으로서의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 및 리스트업을 합니다. NG라는 건 노굿을 의미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나쁘면 노굿으로
판정을 하고 조사가 되도록 한다 이 뜻입니다. 이어서 조사 방법 검토입니다. 이 포엠 요인의 리스트업에서 리스트업된 요인에 대해서 조사 결과 판정을 위한 조사 방법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PM6은 불합리 조사 및 판정입니다. 조사 방법에 의하여 불합리 조사 및 판정을 실시합니다. 판정은 오케이, 노 굿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O, X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대책 및 개선입니다. 판정 결과 NG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때 개선보다는 보고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PM8은 효과 파악 및 유지 관리입니다. 효과 파악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효과 파악이 되고 유지 관리는 유지 관리 체계 수립 및 제로화 목표에 도전하는 이것이 유지 관리 및 향후 대책 측면에서의 활동입니다. 기본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PM 분석 실시상의 유의점입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과 일부 중복할지도 모르지만 PM 분석 실시상의 포인트를 다음에 서술하도록 해보면, 첫 번째, PM 분석을 할 때 멤버는 오퍼레이터, 조장, 보존맨, 생산기술, 그리고 생산기술의 설비 설계사 또는 기술계 스태프 등의 4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생산 요금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좀 한계점이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이런 멤버하고 같이 이제 팀이 돼 가지고 분석이 되면 좋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PM 분석편은 가능한 한 펀치 다이어그램으로 변경이 되면 좋습니다. 삽입된 구조도 이런 걸 펀치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문장으로 표현이 어려운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알기 쉽습니다. 세 번째, 요인의 리스트업은 기여율, 영향도에 관계없이 빠짐없이 리스트업합니다. 네 번째, PM 분석 후 반드시 거꾸로 되읽어서 정합성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4차, 그러니까 포엠 1차 요인, 이제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조건이 있는데 성립 조건 이후에 포엠 요인이 이거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 조건이 될 수 있는 포엠 요인을 리스트업 했는데 포엠 요인이 성립되면 또 성립 조건이 일어나는가 역으로 이렇게 또 이게 원래 앞에 있고 이게 뒤에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이것이 성립하면 앞에 있는 이것이 일어나는가 측면, 또한 포엠 2차 요인 이것이 성립되면 앞에 나왔던 1차 요인 이것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체크해서 일어나면 제대로 된 분석이다, 즉 정합성이 맞는 분석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개통식으로 쫙 분석해 나가고 역으로 역체크를 해가지고 정합성이 있어야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 요인의 허용치를 명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각 기준으로 결정하여 결과를 보면서 허용치를 설정해 가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PM 분석의 건강한 조사 순서는 첫째, 성립조건 조사, 그다음 성립조건에서 X가 되는, 즉 노굿인 경우의 항목에 해당하는 포엠 1차 요인의 항목을 조사하고 또 포엠 1차 요인의 X, 즉 노굿인 항목에 대응하는 2차 요인을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 찾아낸 결함은 모두 모아서 고치도록 합니다. 개선보다는 우선 먼저 철저하게 복원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선 이전에 먼저 보고를 한다 이 뜻입니다. 바람직한 수준이 있는데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을 보고이라고, 바람직한 수준보다 설계선 약점을 더 개선해서 좋게 하는 것을 개선이라고 합니다. 1번째, PM 분석 후에 성과가 안 나올 때 요인에 누락이 있는지 허용치가 낮은지 다시 PM 분석을 할 것이 좀 권장됩니다. 11번째, 변동 요인, 반고정 요인을 점검기준서에 함께 넣어서 조건 관리하도록 합니다. 12번째, 결정한 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때때로 체크합니다. 13번째, PM 분석은 수법이 아니라 견해 방안입니다. 스태프뿐만 아니라 조장, 반장, 서클 리더가 PM 분석의 견해, 방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3회 PM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습관화가 됩니다. PM 분석 양식 사례입니다. PM 분석표의 불합리 현상, 넘어짐, 물리적에서 구두 밑면과 땅 표면과의 마찰 계수가 작다. 성립한 조건, 구두 밑면 불량, 땅 표면 불량, 매개물이 존재, 각각에 대한 허용치, 영향도라는 건 이 넘어짐에 어떤 영향을 크게 주느냐, 영향도가 대, 중, 소 이렇게 구분됩니다. 조사 측정 방법, 구두 밑면 불량이면 구두 밑면 불량을 뭘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땅 표면 불량이면 땅 표면 불량을 뭘로 측정할 것인가, 매개물이다, 매개물을 뭘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조사 측정 방법이 나오고 조사 결과 측정치와 그 다음 판정, 노굿으로 판정이 되면 제1차 포엠 관련 항목을 리스트업합니다. 포엠이라는 것은 맨, 사람 측면, 머신, 설비 측면, 머티리얼, 재료 측면, 메소드, 방법 측면에 관련되는 걸 리스트업합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걸 리스트업합니다. 또 판정을 하고 노굿인 경우에 제2차 포엠 관련 항목을 리스트업합니다. 이 관련 항목 리스트업이라는 것은 생각되어지는 추정 요인을 도출해서 리스트업한다 이 뜻입니다. 측정 방법과 측정 결과와 판정치를 기입하고, 판정이랑은 오케이냐 노굿이냐를 판정합니다. 노굿으로 판정되면 대책 실시 항목이 나와야 되고, 대책 실시 항목에 대해서 원래 각 하나별로도 누가 이걸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하고 하는 건 또 별도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좋습니다. 대책 실시 항목이 나오고 최종 대책 실시 항목에 대해 가지고 대책 실시가 잘 진행돼 가지고 완벽하게 현장이 잘 개선되었으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오케이로 판정되면 이거 PM 분석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항으로서 PM 분석 실시 사례입니다. PM 분석 실시 사례로서 사례 1, 모타 소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PM 분석 사례입니다. 불합리 현상은 운전 중 모타가 과열로 소선되어 조업 중단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하는 현상에 대해서 핵심은 모타 소손입니다. 핵심은 또 그 중에서도 소손 이 핵심이고, 현상의 물리적 해석은 A와 B의 C가 D하다 형태로 돼야 됩니다. 모타 권성과 하면 A, 회전자 간 B의 간극 하면 C가 일정하지 않다 D하다. 모타 권성과 회전자 간의 간극이 일정하지 않아서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고 절연저항 측정치가 0.1메가옴으로 극히 불량하여 소선되었다 하는 현상에 대해서 물리적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모타 권성과 회전자 간의 간극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성립하는 조건은 이제 A 불량, 즉 회전자
불량 문제 요약하면 됩니다. 회전자 축의 회전이 일정하지 못하고 과부하 걸린다. 이 부분은 비불량, 고정권선 불량, 고정권선의 절연 에나멜 코팅이 손상되어 과전류로 권선이 손상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은 또 뭐 요 간극이 일정하지 않다. 간극 불일정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생략되었습니다. 그 회전자 축의 회전이 불균일한 경우 허용치 회전이 원활하고 운전 시 뜰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허용치 개념에서 이제 이렇게 적었고, 영향도는 크다. 조사 방법은 손으로 돌려서 회전이 원활한지를 관찰한다. 그다음 이런 그림을 펀치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그 안에 이제 회전되는 부분을 회전자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고정권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외부에서 고정권선 쪽에 삼상 RST가 전원이 공급되면 기절력을 발생시켜가지고 안에 회전자가 돌아가도록 된 것이 모터 원리입니다. 조사 측정 방법은 손으로 돌려서 회전이 원활한지를 관찰한다가 되고, 조사 결과로서는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이상 마찰음이 생긴다 하는 측정 결과가 나왔고, 판정 결과로서 노굿입니다. 노굿이면 이제 포엠 관련해서 제1차 포엠 관련 항목 리스트업을 하도록 합니다. 베어링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 쿨링팬의 이 뜰림이 있다. 그다음 감속기와 연결 커플링과의 불량이 있어가지고 진동이 생긴다 등이 될 때입니다. 이 모터와 감속기가 연결되는 커플링이 불량할 때 진동이 생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각각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다 노굿으로 판정되면, 판정된 것에 대해서 또 제2차 포엠 리스트업을 하도록 합니다. 베어링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에 대해서는 베어링의 주유배관 불량, 사용기간 과다, 설치상태 불량, 외관 불량, 선택 불량 등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각각 조사 결과를 또 요약하도록 합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판정을 해서 상태가 실제로 나쁘면 노굿이고 상태가 좋으면 오케이로 해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노굿으로 판명된 그 항목 결과에 대해서 대체 실시 항목이 나오도록 합니다. 대체 실시 항목에 대해서 개선 내지는 복원을 하고 난 뒤에 최종 결과가 양호하면 오케이로 이렇게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PM 분석을 한 첫 번째 사례로서 비교적 잘 분석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로서 로타, 회전하는 기기를 로타라고 합니다. 로타 습동면의 그 연사 가공면을 습동면이라고 합니다. 부딪혀서 연사 가공되는 면, 이걸 습동면이라고 하는데, 원저 떨림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PM 분석 설치 사례입니다. 현상은 로타 습동면의 원저 떨림이 규격으로 가끔 발생한다. 이제 이 원저 떨림 현상이다. 현상의 물리적 해석은 가공 기준면에 대해서 기준 시트면 및 허브 부착면 이것과 습동면과의 평행이 변한다. A와 B의 C가 D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성립한 조건은 워크 회전축에 대해서 척의 기준 시트의 직각이 나오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척의 기준 시트에 워크 기준면이 밀착되지 않는다.
해서 또 승인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그 A 문제, B 문제, C 문제로 해서 적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기준 시트라는 요 부분이 A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 기준면에 하면 이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착면 해가지고 당 공정 가공 해가지고 되는데 요 부분이 뭐 되는데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 문제, B 문제, C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하고 각각에 대한 허용치를 적고 영향도와 측정 방법, 조사 결과, 측정치 판정, 노굿으로 판정되면 1차 항목 리스트 확인 후에 판정하고 그 다음 또 2차 항목 리스트에 조사 결과를 적고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노굿으로 되면 그 대책이 나오고 대책 실시 결과가 다 오케이 되도록 추진한다가 되겠습니다. 요 사례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례보다는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